자, 중복순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은 어떤 순열을 이야기하냐면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복순열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r개를 선택한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중복순열의 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순열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예요.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n이 어떤 건지 r이 어떤 건지를 나중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안 헷갈리게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순열에서 했던 게 어떤 거냐면 1, 2, 3 이렇게 서로 다른 세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냐면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3팩토리얼 이렇게 하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라서 다 곱해서 6이다.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분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얘가 1, 2, 3 숫자가 있어요. 요거 세 개로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중복순열은 어떤 거냐 하면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할 때 경우의 수를 물어봐요.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때 경우의 수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가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예요. 왜냐하면 쓴 걸 또 써도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 돼서 3 곱하기 3에서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 2, 3 들어가고 10의 자리에 1, 2, 3 들어가고 1의 자리에 1, 2, 3 들어갈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얘가 2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이 허용되는 게 몇 개냐?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읽냐 하면 요 기호 있잖아요. 요 기호. 왼쪽에서 요 기호를 뭐라고 읽냐 하면 파이라고 있습니다. n 파이 r. 이 파이는 곱을 뜻하는 프로덕트의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중복이 안 된다는 거 하면 그냥 순열이고요.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 없으면 무조건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n파이 r에서 n이 r보다 커야 되는데, npr에서는 요게 n이 r보다 커야 되는데 n파이 r에서는 중복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r이 클 수도 있어요. 그거가 조금 다른 점이니까 그걸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필수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가 있어요. 6명이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명이니까 A, B, C, D, E, F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가 6명을 이렇게 놓고 6명의 선거인이 있습니다. 후보가 몇 명이냐면 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그럼 A가 택할 수 있는 게 후보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택할 수 있겠죠. B가 1번, 2번, C가 1번, 2번 쭉 해서 F도 1번, 2번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가 2개씩 해당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해당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얘가 2가 몇 번 제곱하냐 하면 1을 6번 곱하니까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는 64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풀 때 보면 기호를 도입을 안 했죠. 자 고배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중복 순열이 n 파이 r에서 얘가 n의 r제곱이긴 한데 그냥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스부호 동그라미랑 이제 옆으로 가는 짝대기가 있어요. 이런 신호를 만들 때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한 자리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죠. 그럼 얘는 두 가지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자리 만드는 경우는 자, 여기에 동그라미랑 짝대기, 동그라미랑 짝대기 들어갈 수 있죠. 요 경우 수가 두 가지, 요 경우 수가 두 가지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자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리는 두 가지가 4번 쓰이겠죠.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4개를 택하면 되겠죠? 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복 순열에서는 뒤에 게 더 클 수도 있다. 요 경우에서, 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필수 6번으로 가볼게요. 자, 4개의 숫자로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리의 정수예요. 세 자리의 정수인데 얘가 어떤 수가 되어야 되냐 하면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1의 자리를 먼저 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1하고 3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쓰여요. 근데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됩니다.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4가지 수가 다 되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4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서 이거 3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나와 있고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세 자리 정수가 있는데 자, 맨 앞에 있는 그 100의 자리에는 맨 앞에 자리니까 0이 오면 안 돼요. 세 자리 정수니까 맨 앞에 0이 오면 두 자리 정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부터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긴 6가지. 1의 자리도 0부터 5까지 다 와도 되니까 6가지. 그래서 이걸 딱 곱해주시면 구한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80까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7번 해볼게요. 자,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어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230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1부터 4까지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 4가지. 1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00 얼마는 여기도 마찬가지 4가지고 여기도 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 곱해서 16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3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100의 자리부터 어떤 게 와도 그 2300보다는 크니까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4가지, 4가지 돼서 다 곱해서 6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맨 앞에 4가 올 때도 64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자,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2에다가 64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6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복순열과 함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과 함수는요, 자, 1하고 2하고 A, B, C에 대해서 함수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하고 이거에 문자 배열을 보면 그 두 개를 두 자리가 있을 때 A, B, C 세 개를 중복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함수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x집합이 있습니다. 1, 2가 있고 y집합이 있으면 A, B, C가 있어요.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자, 그럼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y가 하나만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에 대응하는 경우 세 가지, 2에 대응하는 경우도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동시에 일어나야 함수가 되니까 두 개를 곱해서 함수의 개수는 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x, a, 1이 택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2가 택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라서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8번 해볼게요. x집합이 ab가 있고요. y집합이 1부터 n까지 있을 때 x로의 y의 함수의 개수가 49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x집합이 ab가 있고 자, y집합이 1, 2부터 n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a가 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1부터 n이에요. 그러면 a가 택할 수 있는 경우는 n가지. 자, b가 택할 수 있는 경우도 a랑 똑같은 거를 택해도 되고 다른 걸 택해도 되죠. 똑같은 걸 택해도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중복을 허용하니까 얘도 n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n개라서 n제곱이 얘가 49다 이렇게 해서 n은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배열하는 경우를 중복순열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보다는 주로 곱배곱제곱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복순열이 되게 여러 상황에서 응용이 되니까요. 그 앞에 1번에 보시면 요런 상황에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거는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중복이 허용이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중복 순열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그냥 순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문제랑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